자, 이제 코스닥이 신고가가 났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코스닥이 이제 신고가가 이렇게 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또 고민이 생기게 되죠.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고민, 또 가면 가는 대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코스닥, 제가 이제 그 계속해서 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좀 그렇게 당분간은 이러한 작은 종목들을 보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뭐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또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파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렇게 크게 오른다든지 이러한 모습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신고가가 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또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자, 신고가 이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또 오르게 되면 어때요? 이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어간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쉬었다 갈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또 고민거리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지고요. 자, 이것은 우리 최근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신고가 나서 3,300포인트를 찍기는 하였으되,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조종이 이렇게 크게 오는 것도 아니고, 다소 어정쩡한 모습 속에서 좀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오르는 차라리 시원하게 빠져버리면 하락에 대한 확실성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빠졌다면 어때요? 또 하나의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거기를 계기로 해서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텐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어정쩡한 모습에서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부분과, 이제 코스닥까지도 이제 그렇게 신고가가 나니까 또 이제 또 코스닥도 살짝 불안해지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속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요. 자, 여러분, 주가를 오르는,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 결국은 뭐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을 하였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이격은 나더라도 조정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주라든지 어떤 그러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는 그 상승 부분이 어때요? 남아있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우리 한 가지 예로 본다고 하면은 지난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이제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죠. 물론 뭐 그 떨어진 후보들의 종목들은 빠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기 지능기업 같은 기업도 이런 종목도 보면은 어때요? 이때 그 선거 때 그는 정치 테마주로서 이러한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때요? 상승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고 거꾸로 지금 내려가 가지고 오히려, 그죠? 처음 출발하기 전보다 더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듯이 테마주들은 상승이 나오기는 하여도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종목들은 어때요? 조정은 하더라도 남아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HMM, 아주 뭐 소외되어 있던 해운주, 10년 이상 소외되어 있던 그러한 종목이 이제 경제가 살아나게 되니까 해운 운임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동량을 다 그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을 가지고 오르는 종목은 조정을 이렇게 중간에 하더라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승세가 상당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깨고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승들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HMM뿐만 아니라 저기 앞에서는 포스코 이러한 종목들도 있죠. 포스코 이러한 종목, 굳이 뭐 우량주이
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도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실적 개선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들었죠? 10년 만에 실적이 최대이다. 그러한 호재들이 나왔고 또 공교롭게 그러한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받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상승분이 어때요? 남아 있잖아요. 저기 아래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결국 주가는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먹고 간다는 것,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지금 뭐 불확실성이 있다기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만 다룰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좀 나쁜 것은 아닌데 주춤하다면은 우리에게 좀 확실한 어떤 기댈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한다면은 역시 이제 실적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지난주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상반기 수출입니다. 이제 7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상반기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가는 7월인데 이 상반기 동안의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니까 자, 수출이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좋은 내용의 그런 호재의 기사가 하나 떴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은 2021년 영업이익은 211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165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도 어때요? 역사상 사상 최대가 되어지는 거고 주가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도 사상 최대 최고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까지도 어떻습니까?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저기 2000년에 아주 큰 그런 급등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의 어떤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 10년 동안에 있어서의 신고가가 이제 마침내 갱신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호조인 것의 배경을 보니까 일단은 이 상승이라는 이란 기업들의 어떤 그 영업이익 증가라는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좀 거품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적이 뒤따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좀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왼쪽 그림 보세요. 이 왼쪽 그림에 있어서 가지고 이 회색 선 있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기업들의 그러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2021년도 순이익인데 5월달 지금 그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해오고 있었죠. 네. 증가를 해오고 있었는데 여기 5월달부터 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급등을 이뤄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5월달에도 뭐 저기 실적 좋다, 수출이 뭐 지금 아주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나타났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위로 상당히 증가된 것, 수직 상승을 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기조는 급등을 했다고 해서 이제 잠시 단기 고점을 찍고 꺾여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들의 실적들은 아무 이상 없다, 순항 중이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일단은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자,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제 21년까지도 나와 있는데 22년 전망치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도 보니까 어때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내년은
영업이익은 241조에 달하게 될 것이고요. 순이익은 173조에 이르는, 그러니까 올해도 좋지만은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볼 때 내년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적어도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세이 있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들의 그러한 체력이라든지 이러한 그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꺾여서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별로 거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큰 하나의 방향성,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강하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강하게 딱 치고 가면서 어떻습니까? 1월 고점을 만들 때까지 쭉 이렇게 강한 상승이 보였죠. 근데 지금은 신고가가 나기는 났는데 그러한 모습이 뒤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다소 이제 불안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왜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신고가는 났는데 영업이익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회색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꺾은 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은 보면은 조금 어떻습니까? 다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전년 대비. 자, 그러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오르기는 오르는데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오르는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속도적인 측면이 되어집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있죠. 뭐 지금 어떤 한 수치가 한 2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를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에 수치가 4가 나왔다면은 한 2에서 4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100% 정도가 증가가 되었죠. 자, 근데 그 다음에서 4까지 올라갔던 것이 어떻습니까? 다시 2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 2라는 어떤 수치에서 출발해가지고 4가 되고 다시 상승해가지고 2가 증가해가지고 6이 되면 꾸준하게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2에서 4가 될 때는 100%가 올라간 것이죠. 근데 4에서 6으로 오를 때는 똑같이 2가 올라간 것이지만 어때요? 4에서 6이 될 때는 50%가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100%에 오를 때보다는 50%가 오를 때는 오르는 그 증가 속도가 오르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그 속도는 다소 감소되어 있는, 그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꺾여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기는 나되 빨리 또 지난 11월 달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오르기는 오르되 지난번에 워낙 강하게 올라 보니까 오르는 속도가 이제 다소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주춤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2분기가 끝나고요.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또 분기로는 이제 3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3분기는 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도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이 3분기를 잘 이용해 볼 그러한 찬스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우리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 있어서,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왼쪽에 있어서 21년도 3분기 컷도에는 어때요?
영업이익이 57조에 달할 것으로 나오고 있죠. 3분기 동안은. 그러니까 1분기 45조, 그리고 2분기 48조, 3분기 때는 57조로서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월달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나왔고, 2분기에서 3분기 동안에 올라오는 것은 더 그러한 실적이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4분기예요. 4분기. 자, 4분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51조로서 3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4분기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4분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수익을 낸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4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3분기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여기서 수익을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 수익은 거의 올해의 수익은 결정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뭐 3분기 놓치면 4분기 기회가 있겠지. 물론 기회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기회는 3분기 때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기회가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증가가 되니까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럼 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 선행 지수는 실물에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앞으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그러한 어떤 경제 지표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어때요? 2020년 3반기까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공통적인 그러한 어떤 관측입니다. 그래서 OECD 선행 지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도 어떻습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승 중에 있죠. 상승 중.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약간 주춤하였습니다만은 그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승 중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에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던 전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또 같이 움직이는 또 그 실물 경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죠. 경기 선행 지수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어떻습니까? 실제 경기에 앞서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같이 동조해가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바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살아있느냐 꺾이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방향도 같이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22년 3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또 이제 다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로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 몇 개월 사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코로나 변이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언제 실시할 것이냐, 그러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물가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어때요?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다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최근에 원자재 상승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름값도 오르고 철강 오르고 뭐 굴이 오르고 다 올랐어요. 여기저기 뭐 다 올라가지고 물가 오르고 그런 것들 여러분 체감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농수산물까지도 같이 오르면서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각각의 그 원자재들의 상승률을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2004년에는 이제 좀 떨어졌죠.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생산 활동, 경제 활동 자체가 멈추니까 가격이 같이 이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이 그래프들이 어떻습니까? 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동안에 오르고 있던 이러한 그래프가 최근 되면 다소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최근에 요 근래 보면 다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이제 지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물가 원자재들이 5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다소 꺾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종목들이 오름으로써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그 원인이 되어 가지고 물가 상승 자체 인플레가 어때요? 또 다시 반록을 잡고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물가 상승세가 이제 꺾여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그동안에 그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러한 부분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불확실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물가는 현재로서는 다소 꺾여 있고 진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에너지만 지금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반기 그 제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주목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뭐 미국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지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각종 이제 재고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재고율이 치솟았다가 최근에 어때요?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전이 잘 되어 가지고 물건들이 빨리빨리 팔려야 되죠. 우리 왜 그 붕어빵 같은 거 장사를 한다면 붕어빵 구워내면 빨리빨리 팔려야지, 안 팔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되고 또 변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고가 자꾸 쌓이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마침 최근에 급등한 것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이 멈추다 보니까 재고율이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위로 회복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소매 부분에 있어서의 재고율은 이 빨간색인데요. 최근에 그 치솟았지만은 치솟기 전 이전보다도 어때요? 훨씬 더 급락을 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재고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재고율이 떨어졌다는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빨리빨리 또 생산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러한 제조업 경기 회복을 이제 그러면은 제조업이 좀 다소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미국의 재고 축적이라는 그러한 수요라든지 재고율 이런 것들을 가게 보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조업들의 경기 회복과 연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조업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같이 연관이 있더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출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수요들이 증가가 되어지고, 수요들이 증가가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도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잘 되어야지 우리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수출과 거의 일치하면서 움직여 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한 재고들의 축적들이 자꾸 감소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래서 수출이 증가가 되어진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어때요?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어때요? 지금 증가세이지만은 앞으로 또 이제 앞서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은 또 현재의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불리한 모습은 아니죠.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여기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원자재 이런 것들은 5월을 정점으로 고점으로 이제 정점을 통과했고 이미 하락 중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그러한 요인과 이러한 변화들을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 삼아서 한번 좀 살펴본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뭐 지수는 지금까지 신고가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신고가 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절대 불리한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일단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그래도 어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난 것이고, 그리고 신고가 난 종목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냥 죽지는 않죠.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망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왜 이렇게 탄력이 없느냐, 주도주가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장은 어때요? 지금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이런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3분기에는 어때요? 특히 그 1분기, 2분기에 비해서 더 큰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출발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가서 인정하고 어떻게 이제 좀 수익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그러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좋은 찬스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기 작년 11월 달에도 상승하기 시작하는 여기 초기가 좋았던 것이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먹을 것이 줄어들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은 역시 이렇게 고점을 만들 때 그때 몰려와 가지고 또 이제 꼭지면에 되어 버린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개인들은 지금 오늘도 보세요. 사실 나쁜 것은 아닌데 물론 오늘 하루이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때요? 기관과 외국인 사고 있거든요.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잠시 누르지만은 어느 정도 눌렀다고 하면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오르거나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더 오르겠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성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어지고 오르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뻥치고 나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물론 오르면 더 좋기는 한데 지금 바로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조정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이 HMN 같은 종목들도 잘 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방향을 좀 조정을 하다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파를 또다시 신고가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종목들이 그동안에 좀 쉬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모습, 그래서 곧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회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우리가 기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하시고 한번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은행주처럼 이렇게 자꾸 좀 밀려나가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려나가는 종목들도 보니까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오히려 지금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밀리면 밀릴수록 조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탈을 해 나가는, 저점을 이렇게 이탈해 나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일단은 좀 줄여주는,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러한 준비를 여러분이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요, 이러한 이제 시장의 변곡이 시작될 때 어떤 종목은 오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바로 떨어지진 않죠. 조금씩 떨어지다가 빠지게 되는데, 그걸 방치해 놓고 빠지게 되면 우리 심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면 될 것 같지만 바로 나오기가 힘들죠. 또 이제 보면은 물론 그것도 결단을 잘 하여야 합니다만은, 또 이제 아무래도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혹시 지난 신한지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일 만약에 더 빠진다면 일단은 어때요? 매도 내지는 좀 축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 놓아야 또 다음에 오를 종목이 보면 옮겨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어때요? 항상 이런 시장의 어떤 상승의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현금은 없고 다른 종목은 물려 있기 때문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르는 종목 보고만 있어야 됐었죠.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 있죠. 빠지는 것이 돌아올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실이 있지만은 빠지기 시작할 때 빨리 결단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르는 종목들, 출발하는 종목들이 보이면 바로 매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메꾸어지고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아래로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중간한 상태를 맞이하였다면은 지금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하겠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나중에 조금 늦게 들어가도 또 탄력이 살아있으면 더 가는 거니까 되는데, 빠지는 것은 어때요? 좀 대응이 힘드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이번 주에는 좀 잘 해 놓는다, 포트폴리오 점검들을 좀 잘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는데 시작하면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뭐 언제든지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비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상당히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이 이번 3분기에 소외됨이 없이 그렇게 수익을 이번 분기에 또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잘 만들도록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3분기 때 실적 다 만들면 우리 수익이 만들어지면은 그 수익이 올해 수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1분기, 2분기 때 수익이 낮겠지만 3분기까지 수익이 올해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의 개요, 좀 이렇게 신고가 나는 부분에 덧붙여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참고를 해 보시고요.